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오후 4시 2분 영상 녹화 중이고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벌써 25년 7월이면은 비트가 랠리를 이제 시작한 지도 사실상 뭐 요때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3년 조금 안 됐죠. 3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계속 나름 우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낙폭이 굉장히 이제 커서 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길게 빼서 보면은 지금 3년 동안 뭐 말도 안 되게 거의 1, 2, 3, 4, 5, 6, 7배 정도 오른 거죠. 비트코인만 7배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대략 3년 정도 시간 동안. 그래서 과거 사이클을 한번 보면은 요때도 뭐 여기가 저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요때는 이제 뭐 사실상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뭐 7배가 아니라 한 3년, 여기도 딱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한 거의 뭐 한 20배? 15배? 이렇게 올랐었던 사이클이고, 이번에도 이렇게 올랐던 3년 동안의 사이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 자체도 또 이제 뭐 맨날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이 말할 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고, 일단 지금 보시면은 뭐 나름 좀 더 이제 차트로 볼 건데, 요 채널 안에서 갇혀 있죠. 채널 안에서 상단선을 터치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여기를 이제 강하게 좀 돌파해주면은 비트가 이제 신고가를 확실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좀 더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비트의 어떤 3년 상승을 이제 못 따라가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요 구간이 3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비트가 한 15배, 20배면은 알트 이더 같은 경우는 뭐 한 50배까지도 올랐었고 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오히려 비트의 상승보다 낮은 수준으로 3배도 안 되는 2.5배네요 지금 기준으로.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있겠죠. 저도 알트상이 좀 오면 좋겠다. 알트상이 와야 이제 사실상 이제 좀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장도 활발해지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할 거기 때문에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제 뭔가 쉽게 호락호락하진 않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107,000달러를 두고 계속 이제 롱숏 이렇게 좀 다투고 있는 느낌이고, 이번에도 지금 계속 이제 뭐 1시간 봉이라 뭐 큰 폭은 아니지만은 계속 이제 위로 왔다 아래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름 고지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주봉으로 봤을 때 50선이 계속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파란색 선 보시면은 사이클 내내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좀 과한 조정 이후 돌파하고 갭상승 나오고, 이후부터는 50선을 한 번도 뚫고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마감 자체를. 그래서 뭐 이런 엔캐리 이슈가 있었지만은 다시 바로 말아 올리고 터치를 하면서 이제 위로 계속 50선만은 지켜주는 그림이었고, 요게 이제 만약에 뚫리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계속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을 할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사실상 하락장 컨펌의 수단이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미 여기가 뚫리는 시점에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거 뚫리면은 이제 뭐 빼야겠다 이러기에는 이미 계좌가 많이 녹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표 정도로 좀 큰 관점 정도로 보시고, 요게 만약에 또 이제 하단선을 터치를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대략 9만선까지도 살짝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한번 터치를 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일 경우에 안 좋은 상황일 경우에는 그 정도 터치를 하더라도 이제 50선을 깨지만 않으면 괜찮다 라는 수준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달라요, 형식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작년 말까지만 해도 되게 이제 뭐 트럼프 이슈로 해서 올 초 1월까지 해서 이제 전고점 찍고 신고점이었죠. 신고점 찍고 했을 때만 해도 요 50선이 살아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봤는데, 근데 여기 이제 뚫리면서 이제 비트랑은 조금 이제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사실상 요때부터도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 바닥 찍고 반등 자체는 힘이 좋습니다. 반등할 때만큼은. 근데 이제 반등이 끝나고 횡보한다든지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오히려 비트가 이렇게 혼자 가는 모습이 그려진 게 최근까지 업데이트네요.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뭐 ETF 유입 유출 자체가 계속 유입입니다. 거의 이거 지금 한 10 며칠 동안 거의 20일 좀 안 되게 계속 순유입 계속 순유입이거든요. 그래서 ETF 유입량, 자금으로 들어오는 유입량 자체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이제 신고가를 못 찍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한다면 여기가 좀 강한 매물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순유입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이 계속 매도를 때리면서 보시면은 여기 계속 매도를 때리면서 이제 좀 오히려 이더 쪽에서만큼은 그레이스케일 때문에 좀 승인된 게 오히려 악재 아니냐, 좀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꾸준하게 보시고, 도미넌스 한번 볼게요. 도미넌스를 요걸로 한번 볼까요? 요걸로 한번 간략하게만 볼게요. 한 탑 50 정도로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노란색은 비트코인 가격 우상향 쭉 한 거고, 이제 탑 50 같은 경우는 요건 퍼센티지로 표기를 해놨네요. 퍼센티지로 보시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실상 알트코인들이 뭐 나쁘지 않았잖아. 솔라나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우상향을 했다가 이제 특이점이 지나고서부터는 이제 오히려 디커플링을 하는 모습이죠.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는데 탑 50 애들 기준으로 점유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랑 좀 패턴을 비교해보자면요, 한 코로나 정도로 볼까요? 여기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코로나 정도로 봤을 때 저점 찍고 이제 여기도 이제 조금 더 땡길까? 저점을 찍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점유율이 좀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여기 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건데, 감안해서 보세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점유율이 뺏기는 거죠, 사실. 근데 이 구간에서는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점유율이 뺏긴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 가격 자체가 워낙 그 시총이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만큼의,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 좀 비트가 가져가더라도 얘네들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얘네들 자체 알트코인 자체도 굉장히 저점인 상태여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간다고 하지만 요것도 탑 50도 약간 시총으로 표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요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차이 되다가 어느 정도 알트코인들이 고점을 찍어요. 고점을 찍고 여기쯤에서도 고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사실. 요 근방에서
22, 한 23년, 24년이죠. 그때 해가지고 고점 대부분 찍히고 나서 이제 같이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디커플링이 나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이 디커플링 나는 구간에서는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고점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토막이 난다든지 좀 떨어지거나 좀 힘이 안 받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드러나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다가 알트코인들이 진짜 많이 저점이다, 좀 흘러간다 하는 경우에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하는 패턴이었어요, 과거에는. 네, 요번에는 뭐 말들이 많죠. 요번에는 뭐 다르지 않겠냐, 뭐 ETF 자금 들어와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반응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그래도 알트코인 불장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좀 전제 조건들이 있겠죠. 지금은 뭐 알트코인들마저도 시총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그냥 개인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이제 좀 막 이렇게 들어올리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다가도, 뭐 ETF 이슈도 있고, 뭐 반대로 역으로 이제 시장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수급이 예전과는 다르게 더 크게 들어올 거를 감안했을 때 또 시총에 비례해서 돈이 들어온다면 그건 그거대로 상승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스닥, 뭐 S&P, 다우 다 고점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돼서 반등했다가 반등 이후로 뭐 부동산 규제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계속 주식 쪽으로 자금 유도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시장에서. 나스닥도 마찬가지,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그 임기점이 다다른 순간에 결국 또 자금이 순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나스닥 내에서 순환되다가 이제 나스닥 내에서 순환을 다 하면은 이제는 시장의 관점에서 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코스피가 아닌 다른 시장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같이 포커싱이 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 시기가 좀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에도 이 바닥 찍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나스닥이 먼저 올라가고 코스피가 먼저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 당시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텀이 걸렸습니다. 그쪽이 다 순환되고 우리 쪽으로 순환이 되기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나스닥 선물 뭐 100 같은 경우도 신고점 뚫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게 한 6월 정도라고 치면은 한 9월 전후부터는 알트코인들이 확실하게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생각보다는 이런 알트코인들의 부진함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게 알트코인 또 가려면은 전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또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를 좀 강하게 밀어 올려주고 한 12만, 13만, 14만 정도까지 올려준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따라가는 그림이 가장 이제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좀 그 정도이지 않겠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코스피도 한창 돌고 나면은 또 이제 자금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돈 벌면 또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판단되면은 다 매도를 하고 다른 시장 오면서 둘러봤는데 이제 부동산은 못 들어가고 애매하고, 그러면 코인 시장 좀 지금 싼 거 같은데 알트코인 옛날에 그 펌핑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은 우리도 불장을 시작하는 거죠. 좀 그런 형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요 채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상단 라인에 지금 계속 터치를 하고 있고,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또 저항 맞고 내려오고 또 저항 맞고 이제 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뚫린다라고 하면은 가장 베스트로 가는 시나리오인데, 계속 이 구간 자체에서 힘을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단이 뚫린다고 하면 아까 이제 말했던 뭐 50선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상단이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뭐 12만, 13만, 14만 이렇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 뭐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요 큰 나름 채널 자체가 좀 커요. 그러니까 곧 그 비트코인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 채널 자체가 좀 크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뭐 큰 채널은 아니다. 요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정도의 구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알트코인들은 요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 아니죠? 되게 이제 좀 진폭이 크기 때문에 비트에 비해서 좀 이제 체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분석가 같은 렉트캐피탈도 똑같이 보고 있죠. 여기는 꼬리 취급 안하고 몸통만 이렇게 체크한 거고 그 일봉으로 여기는 꼬리까지 해가지고 4시간 봉으로 체크한 거라서 조금 뭐 다른 분석이긴 한데 뭐 큰 관점은 똑같다. 그리고 요거는 이더를 분석한 거죠. 뭐 와이코프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뭐 되게 약간 전통적인 그런 패턴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분석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더도 채널 안에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건 좀 길게 본 거죠. 상단을 4,000으로 잡고 하단을 2,000으로 잡은 건데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상단을 뚫고 올라가지 않겠냐, 좀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가 이제 또 이렇게 가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알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좋은 이제 영향력을 미치겠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미 다른 알트들도 굉장히 좀 높이 가려고 준비하는 모양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알트들도 비트 따라서 계속 횡보 중이다. 근데 같이 횡보를 하더라도 지금은 비트코인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그 횡보의 패턴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횡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도미넌스 차트를 가지고 이제 또 분석을 한 건데요. 사실 차트가 이제 뭐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선을 찍찍 긋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한 게 차트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보시면은 이제 요 과거 사이클 18년, 22년, 21년, 그러니까 17, 21, 요 현재까지의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상단을 끄면은 지금 현재 지금 수준이 도면수 고점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는 분석이어서 좀 뭐 나름 일리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좀 실수하는 걸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또 상단을 다르게 연결하면 또 달라요, 해석이. 요 상단 여기랑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마우스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또 다른 차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72%, 73, 3, 4%까지는 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한 7% 내지 8%는 상승을 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알트코인들은 더 힘든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차트의 어떤 맹목적인 분석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결과론적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도 원래 시나리오가 뭐였냐면은 약간 그러니까 4월 초에 반등하고, 그러니까 아니다 4월까지 이제 해가지고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맞네요. 죄송합니다. 요 4월 예를 들어서 수위로 기준 잡자면은 이제 4월 초까지 해서 저점이 찍히고 요 반등이 꽤 잘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이제 신고가를 계속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조정을 한번 맞고 지금 채널로 다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달라졌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한 3개월 정도 한 뭐 대략 한
5, 6, 7 한 7월 초중순까지 비트코인이 신 것까지 있고 알트코인들도 장세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그게 안 되고 이제 딱 한 달 매매법으로 끝났거든요. 여기에서도 한 달 정도 나오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원래 시나리오는 3달 상승 그리고 뭐 한 달, 두 달 조정 8, 9월 조정 오고 뭐 길면 10월까지 그리고 다시 이제 연말 랠리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좀 그게 안 되면서 계속 채널로 들어와요. 비트가 좋다가도 채널 길게 쫙 빼고 빠지고 여기에서도 올라가다가도 채널 길게 빠지고 좀 이번 시즌에 좀 그런 패턴이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보면은 되게 많이 올라왔다 싶은데 올라가서 채널 길게 올라와서 채널 길게 올라와서 채널 길게 심지어 여기는 약간 하락장 아니야? 페이크 또 올라오고 또 채널이 얼마나 언제까지 길게 갈지 몰라요. 좀 약간 이번 시즌에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트들이 조금 더 힘든 느낌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요런 모양새 있고요. 요거를 보자면은 요거는 약간 밈화 해가지고 저기란 건데 알트코인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과거에 뭐 카르다노는 요 무덤까지는 아닙니다. 뭐 폴카다, 니오스 다 이제 되게 유망주였잖아요. 루키급 그 시절의 루키 무슨 제2의 이더리움 킬러 뭐 솔라나를 뛰어넘을 뭐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이런 뭐 스타크넷은 좀 노는데 왜 꼈는지 모르겠죠. 그런 한때 유망주 코인이었는데 결국 지금 보면은 시총 순위가 계속 내려가요. 시총이 올라온다고 한들 시총 순위가 내려가면 사실상 도태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고 그나마 솔라나랑 분부가 진짜 선방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르다노도 꽤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더 이제 너무 빛이 났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코인들의 패턴을 쭉 보면은 알트는 진짜 장기 투자가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런 큰 하락이 왔을 때 되게 알트들이 저렴해지거든요. 여기서도 고점 대비 에이다 마이너스 99% 여기서도 고점 대비 솔라나 마이너스 97%까지 갔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갔었고 이 이후로 다시 회복을 다 했고 다시 회복을 다 하고 신고가 찍었고 에이다 회복 다 했고 솔라나 회복 다 하고 신고가 찍었고 약간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떨어지는 시점 그리고 좀 과열 낙폭이 많이 나온 구간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요 사이클을 먹는 장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알트코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진짜로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에이다 뭐 마이너스 99% 찍었지만 살아남았고 솔라나 마이너스 97% 찍었지만 다시 살아남았고 부활했고 그런 패턴인데 요 두 알트들의 특징이 요 사이클 여기 앞에 없거든요. 바이낸스에서 요 앞에 구간에서 진짜 그 사이클에서의 가장 1티어 주인공인 알트코인들이었었던 거죠. 에이다도 여기에서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부활했고 솔라나도 이제 여기에서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갔다가 부활했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의 알트코인 중 과연 주인공이 어떤 얘가 될지는 요 불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좀 판가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코인이 있으면 그 코인이 영원히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중에 뭐 또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담아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알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더 같은 경우도요. 이더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0
97%가 나왔었어요. 마이너스 97%인가 98%. 그리고 이 시절에 이더가 주인공이었고 에이더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부활했던 거고. 좀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길게, 아 진짜 진짜 한 4년의 호흡을 해야 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진짜 뭐 불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도 진짜 진짜 길게 두고 와야 뭐 3달 4달 딱 그거 먹고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고, 이번에도 또 말들이 많이 나오죠. 아 알트코인 팔아가지고 BT 사야 되나? 아 나 이번 다음부터는 그냥 비트코인만 모아야겠다. 이번까지만 알트코인 하고 수익 내가지고 그 돈으로 다음 시즌 비트 해야겠다. 비트만 한다. 뒤졌어. 비트만 한다. 나 진짜. 약간 이런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다짐. 그럼 그 다짐은 또 이제 무너지고 하는 게 이제 뭐 지금 8년의 패턴이기 때문에 잘 이제 생각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트코인들이 잘 못 가는 이유가 보시면은 옛날에는 여기 업비트에 그냥 쫙 깔린 알트들 대충 눌러만 봐도 이 조단위 애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진짜 뭐 많아봐야 뭐 5천억 이상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시총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종류도 많을 뿐더러 너무 커, 너무 시총이. 그래서 뭐 이거를 개미들이 올릴래야 뭐 올릴 수가 없는. 물론 이제 그 들어오는 그 돈의 양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불장에는 이제 매도가 없어지고 호가가 이렇게 꽉 되면은 조금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총 높아도 막 쑥쑥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골조 자체가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세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정도가 좀 기본이었거든요, 깔린 게. 근데 너무 뭐 아비트론 뭐 몇 조, 뭐 수익 몇십 조, 무브먼트도 뭐 높고, 무브먼트가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도 이미 근데도 아직도 6천억 육박하고, 버추어 뭐 1조, 웜홀 뭐 이것도 나락간지 오래됐는데 뭐 아직도 4,400억, 트럼프 2.4조 막 이러다 보니까 기본 다 몇 조잖아요. 온도도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찍혔는데도 아직도 3.3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알트코인들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좀 너무 무거운 느낌이라 못 가는 느낌이 있다. 좀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요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나름의 시나리오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고, 만약에 이게 안 나왔을 때 좀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 손절도 해야 되고, 그죠? 익절도 잘 해야 되고, 선별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이 잘 안 가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한국 시장 뭐 코스피도 뭐 내내 뭐 몇 년 동안 조롱 받다가 이제 3,100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상황이 결국 변하고 그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와서 계속 기다 보면은 결국에 또 오릅니다. 수급 자체가 계속 돌고 해서 또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희망 포기하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차라리 악바리로 살아남아서 투자 더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수익 빵빵해지는 그날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